복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무장님 다 오신 분들 다 모르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다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라서 각자 인사 소개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진행은 저희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최재란 상임대표님이 햇빛 소독마을의 개념이나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등 기초적인 약간 짧은 교육 진행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그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햇빛 소독마을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약간 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강원 지역이나 자기가 계신 곳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 조금 좀 더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뭐 차기 모임 또는 이제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카톡방이든 만들어서 좀 저희가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 또는 뭐 교육 자료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좀 공유해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면 일일이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리면 좋은데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라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나중에 명함을 하나씩 주시면 제가 또 저희 연락처 리스트 해가지고 또 이후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원 시협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상무 이훈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김승규라고 합니다. 양구 연락사 차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춘천하양 의적 춘천 연락소장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환경감사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더불어민주당 경청위원 반장 권우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란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입니다. 예, 원주에 살고 있고요. 세동판스 연구소라고 창작판스 주관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호저면에 사는 사람이고요.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문자가 와서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한번 경청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듣고요. 우리 마을에도 혹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에서 김영입니다. 삼척입니다. 연락처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도당 탄소중립 위원장 맡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강원준비위원장으로 수업을 받아서 해보는 얘기인데 저도 더 열심히 하고 강원도에 이런 햇빛소독 마을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년입니다.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서 교육 홍보 맡고 있고요. 구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햇빛배달 전국 네트워크 상임 대표 맡고 있는 최대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북도당 당원이고요. 또 이제 천주교에서 환경운동 하고 있는 이제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이영진 빈첸시오라고 합니다. 다들 나눠주시니까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 하고 있고 제가 아마 이제 강원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나 뭐 하여튼 시군 단위를 준비하시면 제가 주로 아마 일상적인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동규라고 합니다. 사무국장님 목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무국장님 인사하고 바로 상임 대표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하얀역 협동조합 농담회의 변태수입니다. 원주에서도 많이 필요를 했는데 저희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최대한 상임 대표님 모시고
햇빛소득 마을의 개념부터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볼을 좀 꺼주시는 거죠. 앞쪽 네, 저는 아주 가까이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주의 양평민주당 지역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저 탄소중립위원회 소속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양리 햇빛줄에 발전협동조합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대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주 고양리 마을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고양리 마을이 이제 1메가와트 마을 공동체 분양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월 1천만 원의 순소득이 나와서 그걸로 마을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모델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농촌의 희망이 아니겠나. 뭐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농업 소멸, 농촌 소멸이 지금 이제 시대적인 다 되고 사실상 특별히 답이 없는데 이것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주민들이 스스로 벌어가지고 대출, 금융을 통해서 태양광 소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주 이제 희망적이라고 해서 아마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의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도 내년에 이런 고양이 같은 마을을 전국에 100개를 만들자 하고 농식품 장관이 이제 보고를 했더니 왜 100개만 만드냐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농식품 장관을 좀 번역스럽게 이제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농식품 장관은 안 해본 일이니까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개 하는 것도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혹시 또 부작용이 나서 아시다시피 농촌분들이 태양광을 싫어하시잖아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태양광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고양리도 한 1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12메가와트 하는데 그게 뭐 시골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보통은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미래에 우리나라 태양광 필요한 게 얼마냐 했더니 2050년까지 375기가와트가 필요한데요. 375.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지난 15년 정도 태양광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가 도달한 게 34기가와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몇 년 해가지고 해놓은 게 34기가와트인데 앞으로 2050년까지 해야 되는 그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375기가와트예요. 10배예요, 10배. 10배를 해야만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도 마음이 바쁘죠. 진짜 마음이 바쁘고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라는 걸 아시다시피 안 하면은 내년이 그 탄소 국경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유럽에 우리가 철강, 반도체, 자동차 팔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차이만큼을 관세처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포스코, 뭐 유럽의 철강 수출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그리고 2030년까지 아시다시피 아리백이 2030년까지예요. 4년 남았어요. 4년 안에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아리백 기업들. 아리백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들 다 아리백 기업이니까 그러면 4년 안에 아리백을 못하면은 재생에너지 100% 못하면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그 치명적인 물론 지구도 문제지만 작게는 우리의 경제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고 만약에 그럼 375기가와트를 한다면
그게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 90%가 농촌에서 생산이 돼요. 돼야 돼. 지금 현재도 우리 재생에너지의 89%가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도 지붕에 태양광 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태양광이라는 게 어차피 면적에 고스란히 비례하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전농 제가 이제 정책위원장도 했었고 데모도 숱하게 지금 한 30년 했었는데 우리 전농에서도 야 그러면 우리 농지를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농지를 훼손돼서 식량위기 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농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 태양광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농지의 많은 부분을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처럼 수탈해 가는 방식으로 이 농지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제가 볼 때는 WTO 때 제가 이제 WTO 반대하면서 그 고속도로도 막아보고 차로 뭐 다리도 막아보고 그래서 면허도 취소되고 그걸로 벌금도 뭐 100만 원 받아보고 이런 이력이 있지만 저는 이 재생에너지라는 물결을 더 거센 파도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현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후위기 우리 농사 짓기 힘든 거 식량 대란 이런 거 빼놓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빼놓고라도 이런 우리에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사실은 지금도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헝가리에 가서 투자하고 폴란드에 가서 공장 짓고 미국 조지아로 지금 우리 현대가 30조 원어치로 옮겼잖아요. 한화 큐셀 저기 음성에 있던 공장 지금 조지아로 옮겼어요. 한 3조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는 국가 그 기업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미국 같은데 이렇게 옮겨가면 임금이 때문에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현대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 지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다 로봇이잖아요. 이제 임금비가 아니고 로봇은 전기만 주면 돼요. 24시간 일해요. AI, 요새 뭐 머리 쓰는 거는 AI가 다 하잖아요. 요새 대학생 똑똑한 친구들이 이제 취업할 때가 이제 없는데 AI가 더 똑똑하니까. AI도 전기만 주면 돼요. 머리 쓰는 것도 전기만 주고 되고 몸 쓰는 것도 로봇 전기만 주고 돼요. 이제 전기만 있으면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전기가 재생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돼 있어요. 지구도 물론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 없는 게 당연해요. 그게 재생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재생에너지 없는 우리나라에 여기 생산을 매달리고 있다가는 앞으로 4년 뒤에 아리베 시작하고 내년에 당장 탄소국경세 유럽에 시작하는데 뭐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우리 농민들이 야 우리 농지를 쓰지 마 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냐? 저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꼬를 내야 돼요. 물꼬를 잘 터야지. 안 그러면 농축이 터진다. 그래서 이제 농민단체들을 사실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꼬를 터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농촌에 밀려올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의 주인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피해는 우리가 보는 양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사는 우리 이제 구양리에서 이번에 일매를 했는데 그 마을에도 몇 년 전에 외지인이 풀이 사시는 분이 땅이 거기 있어요. 아마 구양리 땅 한 70% 이상 외진 소유예요. 아마 원주도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섯사를 지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버섯은 뭐 잘 안 하죠.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그분이 300kg를 딱 해가지고 그 300kg 농사 짓는 농민은 결국 농지를 잃었어요. 근데 그 분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아주 행복, 그 농장 이름도 행복 농장이에요. 햇빛 행복 농장에서 그 300kg면은 한 달에 자기 돈으로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고기 구워 먹으면 맛이 나죠.
근데 마을 주민들은 농지 잃었고 그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논이 농촌에 있는데 옆에 논에 그런 거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장 저항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유럽 사례를 다 뒤져봤어요. 독일은 어떻게 했지? 덴마크는 어떻게 했지? 다른 나라를 다 뒤져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싫어하더라고요. 님비 내 이웃에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독일 사람들도 싫어해서 독일에는 갈등 조정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태양광이 들어올 때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주변 설득하고 해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전 세계 주민이 당연한데 그러면 그냥 왜 하느냐. 주인이 자기가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분을 참여했거나 지자체가 해서 소득을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게 이제 구양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보시면은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혜택을 못 보고 여러분 배고픈 걸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저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양리에서는 야 우리가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지 해서 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집집마다 지붕에 올려가지고 요걸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 수 없을까? 협업을 해서 이걸 이제 산자부에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안 된다. 왜냐면은 태양광을 자기가 쓰는 건 괜찮지만 매전 판매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발전 사업자 허가를 내. 10kg를 해도 발전 사업 허가를 내. 20kg를 해도 발전 사업 허가를 내. 그 허가를 내려면 최소한 한 30kg 이상 안 되면은 마이너스인 거야. 그 허가 내고 세금 내고 하는 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발전소로 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후에너지 장관이신 김성환 장관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 탄중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말기라 이걸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제도를 개선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발전소가 번지가 다른데도 하나의 발전소로 묶은 유일한 사례가 구양리예요. 전국 최초. 구양리는 6개 발전소가 하나의 발전소로 세금도 딱 한 건만 내요. 그래서 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구양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6군데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전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발전소를 다 따로 사업자를 허가를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도시에도 집집마다 올리잖아요. 집집마다 올리는데 지금 3kg만 지원을 해줘요. 정부가. 3kg 너무 작아.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 최소한 한 7kg 정도 돼야 되고 냉난방까지 작업하려면 한 20kg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냉난방을 작업하면은 겨울하고 여름은 돼요. 냉방기 에어컨 쓰지, 난방 쓰지, 뭐 히트펌프 하면 되는데 봄과 가을에는 전기가 남아. 전기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돼. 그래서 내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이제 구양리가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개별 농가, 개별 가구들이 태양광을 각자 허가를 내지 말고 다 설치를 해서 묶어서 하나의 허가를 내자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양리 같은 경우는 그 1메가와트를 했는데 1메가와트를 했는데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어디 해남에 가면 솔라시도라고 그래서 100메가와트를 한 동네 한 데가 있어요. 100메가와트를 한 동네 한 데가 있는데 그 100메가와트를 한 동네 한 데에는 마을 주민 123세대가 혜택을 봐요. 그 동네 주민들. 근데 구양리는 1메가와트를 했는데 70세대가 혜택을 봐요. 만약에 구양리 같이 1메가와트 마을을 100개 마을을 만들면 7,000세대가 혜택을 봐요.
그럼 왜 해남은 100메가와트 했는데 100세대밖에 혜택을 못 보고 고양리는 100메가와트를 고양리처럼 100개 마을을 하면 7,000세대 혜택을 보느냐? 해남의 솔라 시도는 4% 주민이 참여하고 4%만큼 이익을 공유받는 거예요. 96%는 기업이 가져가요. 고양리는 100% 주민이 투자하고 100% 주민이 가져요. 그러니까 고양리 같은 모델은 기본소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태양광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1메가와트에 17억이 들었는데 10% 자부담에 90% 대출이에요. 오늘 신협에서 오셨는데 신협에서 한 40% 대출을 했어요. 4억 몇천만 원을 신협에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럼 10%면은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17억에 10%면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 1억 7천만 원을 은행에 꽂아놓으면 얼마가 생길까요? 우리 신협 사모님 1억 7천만 원을 신협에 꽂아놓으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생깁니까? 그래서 한 2.8%가 3% 3% 잡으면 500만 원? 예, 1억 7천을 신협이나 농협에 꽂아놓으면 500만 원 생겨요 1년에. 근데 부양리는 태양광 10% 자부담에 1억 7천을 넣었더니 1억 2천이 생긴 거예요 1년에. 24배가 더 생긴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 태양광은 금융업이다. 태양광은 금융업이라고 그래요. 본질이 금융업이래요. 지금 태양광 하는 사람들 다 금융 은퇴한 사람들, 지금 심지어 맥쿼리 이런 데서 자본을 전남에다가 엄청 넣어가지고, 왜냐면 여기 돈만 넣으면 24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신협 넣는 것보다 24배가 나와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기꾼, 제가 이제 보통 아마 부양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기 사기꾼의 태양광 없다 사기꾼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을 공동체가 해서 1.75%의 낮은 금리를 조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요. 10% 아니라 90%를 대출해서 1.75%로 하니까 만약에 태양광 수익이 한 15%가 난다. 그럼 1.75%니까 나머지 다 이익금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돈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다 부자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고 부양리 같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좋은 게 뭐냐면 해남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다 못 쓰니까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멀리 보내야 돼요. 그럼 또 송전탑 세워야지. 송탑 세우려면 다 데모하지. 10년 걸리거든요. 8년, 10년씩 걸려요. 그러면 이게 곤란해.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부양리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를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1메가와트를 써버리면 돼요. 마을 주민 모두가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가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보낼 게 없어요. 뭐 보내도 남는 걸 보내니까, 쓰고 남는 걸 보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부지, 금융, 개통, 재생에너지 3요소 제가 만들었어요. 부지, 금융, 개통 이 세 개만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 부지를 하게 되면은 개인 부지가 마을을 위해서 20년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걸 잘 안 내놓겠죠. 좀 힘들어요. 근데 마침 부양리는 공유부지가 있어요. 마을 창고, 마을 해관, 뭐 부양리가 수변 자금을 받거든요.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수계기금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 창고를 짓고 해서 마을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 모두에게 나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사면 방언병, 뭐 농수로, 농어촌공사 저수지, 기축농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양리도 이제 17억이 마을에 없지 않습니까? 90%를 대출해서 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1.75%로 주는 햇빛둘의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에너지공단에 돈을 달라니까 에너지공단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신협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풀어오면 그 다음에 이사 차액을 2차 보전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협에 가서 돈을 꺼달라니까 알았다. 담보를 가져와라. 근데 마을에 담보가 어디 있어요? 그 17억을 할 담보가 어디 있어요? 마을에 그런 담보가 없죠. 공유사생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오늘 신협 잘 오셨는데, 신협에 아주 훌륭한 상품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용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협만 있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줘서 신협만 그걸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태양광이 엄청나게 소득이 된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농협이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협 자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신협하고 똑같은 상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산담 이제 수익권 담보대출, 태양광 인허가 발전 사업자 허가하고 마을 공동체가 하면 그 태양광 시설만 담보로 부지 담보 없이 해주는 수익권 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곧 출시를 하게 되는데 돈도 해결이 됐어요. 국가가 공유부지를 마련하고 농협이나 신협에서 돈을 이제 담보 없이 빌려주게 된 거죠. 그 이제 남은 문제는 개통 문제가 제일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전남부, 경북, 강원, 제주는 2031년 1월 말까지 개통 연결을 안 해준다 그랬어요. 한전이. 여기 지금 이 구양리 같이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기본소득을 우리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데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개통이 없어요. 2031년이 벌써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에 하나도 못해.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어렵고 안타까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농어촌공사에 계속 부탁을 했어요. 야, 우리 농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땅을 빌려줘라. 했더니 이제 구양리에 농어촌공사 사장이 몇 번 왔다 가고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국에 구양리처럼 공유자원이 없는 마을도 여러분들 보면은 저 농어촌공사 땅이 있거든요. 또 농수로 있잖아요. 저수지 있잖아요. 그걸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국에 100개 시범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을에 그런 땅이 있나 농어촌공사 가면 알려주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서 있는 곳들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조그만 저수지 같으면 원주시가 관리를 해요. 이제 규모가 작은 거. 그건 원주시장한테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시유지, 도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협에서도 해주고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안 해줘요. 마을 공동체가 이런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득을 모두가 나누는 경우에 그때 빌려줘야지. 만약에 개인한테 빌려주면 좋지요. 서로 가서 돈만 빌리면 이제 부자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두를 위한 부분에는 한다는 것이고,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면 80%를 일단 빌려주겠다. 근데 20% 잘못하면 마을이 없잖냐. 20% 해도 한 3억 정도 되죠. 20%만 해도 3억 정도 큰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하니까 농협중앙회가 자기가 투자하고 싶다. 투자를 허용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20%는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여러분 20% 투자하면은 대박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1억 6천 투자해서 1억 2천 나온다 그랬죠. 20% 투자하면 그만큼의 지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자만 따박따박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가 이제 우리 모든 농촌이 에너지도 생산하고 주민들 기본소득도 만들고 복지도 하고 예산도 안 들어. 그리고 지상주선에서 마이크로 그리더도 만들고 정말 너무 좋은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힌 게 개통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대통령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지역위원장들 모아가지고 밥을 함께 이제 주셨는데 마침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구양리 잘 돼가냐. 너무 잘 된다. 지금 대통령이 다녀가 소문이 나가지고 견학을 이틀에 한 팀 정도 와요.
이장님은 거의 막 입술 터지고 동동기 때는 코피 나고 그래. 협의해야 되는데 사람들 오면 또 이제 또 소개도 해야 되고 보면 뭐 심어야 되는데 사람들 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는데 개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북이 이렇게 다 없어서 지금 산자부가 지금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죠. 경기도하고 충청도만 하라는 거예요. 에피소드만 개통 있는 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사실 배가 났어. 경기도는 막 개통이 막 넘쳐나요. 개통이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소비를 바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생산하면 바로 현장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는 1메가와트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저 해남에서 만든 전기가 전라북도 지나서 충청남도 지나서 충청북도 지나서 수도권 오잖아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1메가를 생산해서 작업을 해버리면 저기서부터 1메가가 안 올라와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전라남도 1메가 생기고 전라북도 1메가 생기고 충청남도 1메가 생기고 4메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많이 하래요. 경기도는 많이 하면 경기도가 많이 할수록 개통이 많이 생겨요. 안 올라와도 되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 강원도는 개통이야. 지금 강원도는 제가 볼 때 저 삼척 강릉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그 전기식 못 오고 있잖아요. 그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선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재생에너지는 갈 길이 없다 이거야. 석탄화력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석탄화력 지금 대체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결을 안 해주시면은 저 경기도하고 충청도밖에 못한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라. 그래서 정부에서 다 햇빛 쏟은 마을을 할 거 아니냐 했더니 대통령이 그럼 그거 새치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줄 서 있는 게 한 18기가와트가 저기 줄 서 있고 전국적으로 38기가와트가 대기업들이 이미 땅 사가지고 저 인허가 넣어가지고 발전 사업 받아서 개통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수십 기가와트가 지금 전국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중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한다지만 이건 새치기 아니냐. 그래서 새치기 아니다. 왜냐면은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먼저 보내줍니까 버스를? 40명이 탔기 때문에 먼저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로 우리 주민들이 1메가씩 하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혜택이 하기 때문에 새치기 아닙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좋다고 말이 되네.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그럼 이거 챙겨라. 해서 이제 막 그 다음날 산자부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그 개통을 줘야 된다. 개통이실에서 비서실장이 그 산자부에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안 된다는 소리 하려면 보고하러 오지도 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능하도록 찾고 있는데 뭐가 딱 걸렸냐면 전기사업법 20조에 개통망이나 접속과 차단에 대해서 차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딱 있어가지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또 끌려가가지고 야 너 법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마을 협동조합 먼저 연결해줬어? 하면 자기들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있는데 먼저 하고 하여튼 최대한 찾아가고 하고 뭐 이렇게 아르바름 하겠다. 근데 이래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고치자. 전기사업법 20조, 분산에너지법 16조 거기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이 전기는 차단과 접속을 할 때 차등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 줄만 딱 넣으면 돼요. 지금 국회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얘기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죠? 공동체가 하는 걸 먼저 접속을 연결해 주라는 너무나 합리적인 주장인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혼자 100메가 하는 거 하고 이 사람이 먼저 신고내놨다고 하고 우리 100명이 1메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통이라는 것은 공유자원이잖아요. 이 전력망이라는 거는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공유자원인데 한정된 공유자원이에요. 무제한이면 상관없어요. 한정된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나눠 쓰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그걸 고친다. 고쳐서 마을 공동체를 먼저 연결해준다. 하면은 기업들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다 소송 들어오고 뭐 난리 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동전망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 조건인데 우리 그 공동체가 쫙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자기들이 감당 못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겁을 내서 이제 그거를 고치는 거를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제가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같이 햇빛소득 마을을 하면 기본소득이 생겨요. 근데 그냥 저 기업들이 하는 전기는 전기만 생겨요. 우린 전기도 생기고 기본소득도 생기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놓고 지금 격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일단 법을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자. 그 지원 조례는 뭘 넣냐면 첫째, 부지를 예를 들면 원주시 지원 조례. 예를 들게요. 원주시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를 원주시장이 만들면은 원주시는 마을 공동체가 한다고 하면 국공유 부지를 적극적으로 빌려준다. 마을에. 두 번째, 금융을 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자부담도 원주시 에너지 기금 이런 거 만들어서 기금은 1%만 이익을 내면 돼요. 1%만 이익을 내고 마을에 빌려주면 돼요. 그래서 자부담도 빌려주고 개통도 우선 연결해주고 그리고 인허가도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가져오면은 야 니네는 좀 기다려라. 왜냐면 개통이 없다. 주민들 먼저 줘야 된다. 우리 여주 제가 찾아보니까 여주에 한 100메가와트 정도 있더라고요. 여주가 305개리에요. 마을에 1메가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 담당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걸 일단 스톱시켜라. 공동체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붙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통망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남 부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한 2.3기가와트 정도의 거기 여유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거 무조건 묶어놔야 된다. 했더니 한 1.3기가는 자기가 묶어놓겠다고.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지자체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태양광 허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지자체장이 원스톱으로 해줘라. 그냥 마을에서 신청해주면은 그 공무원들이 다 한 다음에 허가증 찾아가세요. 이 전화만 해라 이장한테. 그렇게 원스톱으로 하면은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자체 주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가 이제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법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햇빛 배당 전문 연구소가 그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추진본부를 만들려고요. 사회단체 다 넣어가지고 우리 마을이 기본소득을 만드는 거기에 이 조례 재생 운동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슈로 만드십니다. 하여튼 나오는 후보들은 다 이거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했잖아요. 농촌 기본소득 전국에 7개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다 대부분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태양광을 해서 기본소득을 해서 저 예산을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을 줘요. 에너지 기본소득은 세금이 안 들어. 또 우리 국가 돈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쓸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저희가 운동해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한테 다 이거를 공약하게 만들면은 대통령을 우리가 딱 선정하게 되잖아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막 해서 그냥 심지어 최근에 제가 들은 말로는 맥커리, 호주의 뭐 국제 다국적 기업 금융 있잖아요. 맥커리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 있는데 걔들이 막 영광, 한평 이런 데 100만 평씩 땅을 산다는 거야.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 시장이 열리면은 그 사람들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기업 이름을 사죠. 그 사람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은행을 은퇴하신 분은 40메가와트 지금 허가를 가지고 있어요. 한 평에. 그 사람 은행 나왔는데 그 사람 돈을 끌어올 힘이 있는 거죠. 그 자본이 뭐냐면 다국적 기업들 자본인 거예요. 그걸 끌어다가 발전 사업 허가를 해서 40메가와트 개통이 없어서 연결만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꽉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결국은 외국 자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태양광을 가지고 피해는 주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개통을 장악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양리도 이렇게 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매끼 밥을 같이 먹으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같이 밥을 먹는데 토요일까지 밥을 먹으니까 우리 경로당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밥하면 젊은 사람이 가서 밥을 못 먹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데 어떻게 가서 먹어요? 근데 부양리는 젊은 사람도 가서 먹어요.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이면 누구나 먹고 그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농막 갖다 놓고 와 계신 분도 매일 와요. 근데 그분도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친해지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어머니들은 들어와서 뻥치고 남자분들은 나가서 하우스에서 탁구 치고 그래서 마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야 이거 진짜 마을도 좋아지고 공동체도 살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부양리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양리는 5메가와트 하려고 해요. 1메가 했는데 5메가와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생겨요. 5천만 원씩 생기면은 100명이 사는 마을에 1인당 50만 원씩 돌아가요.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제 젊은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살면은 애가 많을수록 좋아. 50만 원씩 돌아가. 그렇게 만들자. 그래야 인구 소멸, 농촌 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 계획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동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방음벽을 만들자. 태양광으로.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사면이 엄청 커요. 한 군데 1메가 나와. 워낙 높아, 두기 높아. 그래서 여기 1메가, 방음벽 1메가, 2메가를 하자. 왜냐면 돈을 끄면 되니까. 돈을 끄면 되니까. 친절에 가서 끄면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대신에 그 고양이는 그러면 빚이 얼마냐면 60억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빚을 많이 져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빚을 많이 지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빚을 안 지려고 해. 그래서 우리도 잘 살려면 빚을 져야 된다. 태양광 빚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박따박 매달 갚아요. 그리고 이게 경남에 고성군에 동부농협이라는 농협이 있는데 태양광 대출을 지역농협인데 1,300억을 했대. 그 90일이 얼마냐? 제로. 왜 제로냐 그랬더니 한전에서 태양광 딱 하면 한전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태양광 소득이 들어오면 바로 빼간다는 거야. 들어오기 무섭게 빼간다는 거야. 그래서 원금, 이자, 관리비를 다 빼가기 때문에 다달이 빼가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난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박살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신협에서 보험을 안 들면 돈을 안 꺼줘. 매년 360만 원씩 보험을 안 들면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어떤 데입니까?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꺼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할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빚질 결심을 해라. 우리는 빚만 지면 잘 산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메가와트 하면 얼마입니까? 80억 빚을 지어요. 근데 빚을 져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는 아까 원스톱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 신청하면 그냥 발전사업자 허가까지 다 내서 그냥 딱 주자. 그리고
자부담도 해주자. 농어촌공사는 땅, 농수로 빌려주고, 금융기관은 돈 빌려주고, 에너지공단은 저리로 정책자금 빌려주고, 협동조합은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게 주민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엉망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여주에 또 다른 마을이 하나 이제 태양광 발전 인맥을 했는데 아주 여기가 대비가 돼요. 거기 한 사람이 땅을 냈어요. 한 사람이 땅을 빌려주고 그분이 이 소득에 전체 소득에 임차료로 거의 한 40%를 가져가요. 그분이 한 4,000평 내놨는데 연간 한 4천만 원. 임차료 평당 10,000원씩. 거의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10분이 100만 원씩 출자했는데 출자한 사람들에게 또 많이 줘요. 그럼 출자하는 사람들은 개들이에요. 마을 분들 대다수는 그냥 3천만 원 정도를 나누어서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래서 구양리는 마을 주민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마을 돈 전체를 주민들 이름으로만 했고,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소득이 나오는데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다 찬성으로 돌아섰어. 처음에는 태양광 그거 전자파도 나오고 왜 하냐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차장에 태양광 해놓으니까 서로 찾으려고 해요. 비를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법을 이렇게 이제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을 버스입니다. 마을 버스인데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나가요. 아침 9시간에 무조건 나가고 2명 이상이 나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 혼자 되면 자가용 대표이니까 2명 이상이 가자고 하면은 다 가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타고 노인대학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이렇게 장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앞으로 여기 이제 무료 식당인데 조리장 2분, 조리종사원 3분, 5명이 고용돼 있어요. 그 조리장은 15일씩 근무하고 어르신들이니까 15일씩 근무하고 시간당 12,000원. 예, 조리종사원은 시간당 11,000원. 그래서 아주 만족해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지붕마다 다 올려서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로 냉난방비가 무료인 마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밑에 농사 짓고 위에 태양광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농지도 보존하고, 저렇게 하면 같은 면적에 쌀을 생산한 것보다 같은 면적의 에너지를 생산한 게 6배 더 나와요. 아마 농민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리고 이제 구양리 같으면은 앞으로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200kg 커트를 주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00kg 커트면은 그 친구가 90% 대출하고 10% 자부담으로 해서 빚내서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까고 월 100만 원 수익이 돼요. 20년간. 200만 원. 200kg를 주면. 그러면은 정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에 오는 귀촌자들에게는 한 30kW씩 커트를 주자. 그럼 그 사람들이 마당에도 하고 주차장에도 하고 지붕에도 하고 해서 냉난방을 해결하고 남는 건 팔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만들자. 그래서 과거에 햇빛 식량만 생산하는 농촌은 가난했어요. 근데 앞으로 에너지도 생산하는 농촌. 똑같이 햇빛 농사야. 우리 작물을 짓는 것도 햇빛 농사고 태양광을 하는 것도 햇빛 농사예요. 우리 농촌 주민들이 햇빛 농사를 통해서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꿈이 아니고 저는 현실이다. 그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서울에 왜 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서울에 제가 볼 때 직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AI가 하지, 로봇가 하지, 사람 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그러니까 5메가와트까지 하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구양리에 그러니까 5메가와트까지 도달하면은 2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구양리에서 2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런 일자리. 지금 구양리는 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사무장 월 250만 원씩 주거든요. 그 사무장이 운전하고. 그리고 식당에 5명, 6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1메가와트로.
근데 이게 1메가와트부터는 1메가와트당 또 한 명씩 태양광 관리사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또 일자리 생기지.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 트랙터, 전기 콤바인을 공동으로 이제 쓸 생각이에요. 마을에서 충전해서 에너지 비용이 제로인. 그래서 공동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고양이 농사 지려면 4명이 필요해요. 2개죠. 또 청년 일자리가 또 생겨.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카페도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양이에서 만든 쌀은 태양광, 영동형 태양광에서 전기 트랙터로 또 친환경 전기로 도정을 해서 저탄소 고양이 쌀을 만들려고 해요. 햇쌀미. 해서 브랜드로 만들어서 파는 청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20개의 일자리를 5메가와트까지 가면서 만들면은 마을마다 만든다. 이거 우리는 제가 하는 얘기는 전국에 36,000개의 농촌 마을이 5메가씩 하면 200기가와트가 나와요. 200기가와트는 우리가 2050년에 375기가와트의 반, 우리가 100%는 지금 못 만들고,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사실은 얼마 만들어야 되냐면 300기가와트를 만들어야 돼요. 농촌에서. 우리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를 우리 농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마다 5메가씩 하면 200기가와트 정도는 내가 이걸로 해결한다. 나머지는 뭐 바다에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홍역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가 미래 사회의 열쇠고, 데이터 센터, AI 센터의 열쇠이기도 하고, 미래 우리 전략 산업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고, 우리 농촌에는 어찌 보면 다시 없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한테 뭐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피해자로, 도시에서 밀려온 자본의 피해자로 전락해서 그나마 농촌에 있던 병관마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으로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어디에 할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얼마나 할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그 소득도 우리가 어떻게 쓸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농촌이 된다면 저는 서울에 왜 살고 있겠어요? 농촌이죠. 그런 농촌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희망적이고 농촌으로 정말 살기 열릴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데요. 저는 27년간 농촌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이 닿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게 제가 농촌에 있을 때 이런 걸 좀 같이 주장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공유된 시간에 마을 분들도 다 각각, 특히 임원진 때는 이장님서부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깊게 뿌리 붙었는지. 하다못해 저희는 농어촌 공사가 주관하는 그 저수지에 그걸 이제 수력 그 태양광을 해주면 마을 분들이 그 자기 소유는 아니고 농어촌 공사 그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로 마을 분들이 다 허락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익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그 마을 발전금 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이 그렇다면 임원분들 4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그 마을에 큰 그 건물 하나 져서 그 부지를 한 1,000평 정도 해서 졌는데, 거기에도 이제 태양광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이가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주 부항리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 그걸 공유하고 설득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게 더 어렵다. 선조건은 그거지. 저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모르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안타깝기도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을에서는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 교육을 통한 그 인식이라든지, 아까도 협동조, 마을 협동조 해서 일단 해보면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마을의 문제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처럼 이제 시골 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랄까 이제 끈 떨어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햇빛연금을 좀
글쎄 좀 좋을지 그 방법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 주민 전체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어딘가에 소속이 있잖아요. 마을 단위에 소속이 있고 물론 도시 쪽은 자원이 부족한데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하고 한 90%가 농촌에서 만들어지니까 도시 같으면은 고속도로 타면 방음벽 이런 것들을 해서 운동장 뭐 이런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나눠 쓰는 거고 농촌에게 아주 유리해요.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 수상태양광도 그동안 어떤 식이냐면 다 데모해요. 지금 서산 태안에 500메가, 300메가 다 데모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0%는 농어촌공사 가져가 자기들 거니까 그 다음에 80%에 76%는 기업이 가져가 주민에게는 4%를 줘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 만약에 20%는 농어촌공사를 주고 80%를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한다. 다 한다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 사람도 덴마크 사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 그까지 4% 내가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제 그런 거하고 아까 기본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씩 생기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된다고 봐요. 저는 어디나 통한다. 이거 세계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익이 되면 통한다. 그리고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친환경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영농형 태양광, 야 농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영농형 태양광 밑에 농사 짓고 위에 태양광 한 거 100kW면 한 600평 이렇게 하는데 이 100kW에서 저감하는 탄소가 30년생 소나무 475그루를 매년 심는 것만큼 20년간 만큼 탄소를 저감해요. 여러분 우리 기후위기에 산에 가서 나무 심는 거하고 내가 영농형 태양광 농사를 짓는다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깨달으면 야 우리가 지붕에 태양광 올리고 우리가 태양광하고 전기 트랙터 쓰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나무를 몇백 그루씩 심고 있는 거고 아까 구양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구양리에서 앞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전기 트랙터에 친환경 전기로 도정한 쌀은 밥 한 공기에 나무 한 그루 정도 됐을 거다. 계산 아직 안 해봤는데 그렇게 그런 밥을 먹도록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가치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대요. 좋은 진리를 명분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냥 사람들은 야 너 돈 줄게 해야 기분 나빠서 안 하지.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가 꼭 해주는데 돈도 생겨. 근데 물론 돈이 안 생기면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하겠죠. 돈이 생기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저는 자신이 있다. 왜냐면 처음에는 구양리 할 때 야 그 공동체 해가지고 언제 하냐. 야 그거 사람들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했는데 이게 내년에 당장 100개가 됐죠. 당장 100개가 됐는데 올해 200군데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시켜서 그 중에 뽑아갖고 100개를 딱 하는데 저는 내후년에 농식품부 계획은 100개야 또.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내후년에는 1000개다. 저는 1000개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예산이 안 들거든. 농어촌 공사 땅 가져다가 신협 돈 가져다가 마을 주민들이 동의만 했는데 한 달에 1000만씩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동네 이제 하면 뭐하냐. 저 동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씩 생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고 저는 100개 되면 1000개 생길 거다. 근데 지금 강원도는 어렵다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 진짜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일이 강원도는 현 시점에서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뚫고 갈 거냐 해서 서명운동 하자. 예. 서명운동을 해서 개통을 우선 접속권을 우리가 확보하자. 영천에서 하는데요. 저 이제 적경지역인데 그거 피해가 많았잖아요. 군부대 유비가 많고 또 화천 댐에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지 하고 그 다음에 아리백 개념에서 자체 생산에 쓰는 게 아리백이지 않습니까? 화천군에 2개 사단지에서
군인 병사가 3만 명 되는데 이 에너지 쓰는 게 3단에 몇 개 쓰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개통이 없었다고 하는데 화천군에서 생산해서 근리 주면 되지 않냐, 법만 좀 바꾸면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여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 저 개통도 좀 무시해도 되고,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한 거는 화천군 군부대인데 하나면 되겠다. 이 논리인데 가능한. 아니 저 어르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개통이 없는데도 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ESS 저장장치 큰 컨테이너만한 배터리를 마을에 하나씩 넣자.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송전망이 없다, 개통이 없다고 언제 없냐면 11시부터 2시 사이 딱 그 시간에만 없어요. 우리 출퇴근 시간처럼 전국의 태양광이 동시에 나오는 시간에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피해서 올리면 돼. 한전에 팔면 돼. 그래서 이제 ESS를 설치해서 그 개통망을 전남북도, 강원도도 할 수 있게 하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자기들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달라는 거고, 우리는 믿지 말고 우리 먼저 해달라. 이걸 법으로 보장받자. 이게 이제 저희들 그 대립점인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저수지에 아니 저수지가 아니고 큰 댐의 호수지 어마어마 크지.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이제 야 농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유교지 뭐 국가소유 이런 거 또 써라 네. 뭐 얘기는 했는데 지금 농지의 농어촌공사는 오케이가 된 상태고 나머지는 아직 오케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야죠. 이거는 이제 제도가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고양리의 고속도로 방어구역 갖고 오른 다안 되는 거 그것도 국토부 땅이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뚫으려고. 네, 아직 딱 뚫으려고. 조만간 이제 그 회의가 기후부에서 이제 TF 회의를 만들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요거를 뚫으려고. 야 대통령이 하라 그랬는데 뭐 하냐 국토부는 그 땅 돌리면 뭐 할 거냐.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해서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뚫으면은 전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귀천하는 청년들한테 200kW 커서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일반인 그것도 제 생각이고 계획인데. 네, 그건 괜찮은 그런 많이 생각해요. 아, 지금 청년들한테 우리 지금 청년들이 비농하면 어떻게 하냐면 5억을 꺼줘요. 5억을 꺼줘서 5년 뒤에 갚게 해요. 네네. 그럼 5년 뒤에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이 청년이 1년에 6천만 원을 갚아요. 네. 이자랑 뭐 그런 거. 여러분 5억 꺼가지고 땅 사가지고 농사져서 1년 뒤에 5천만 원 갚을 수 있나요? 그건 베테랑 농민이 해도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빚더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와서 빚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영농 태양광을 꺼줘라. 네. 농어촌공사가 1200평 영농 태양광 만들어가지고 빌려줘. 그럼 그 청년이 거기서 나오는 태양광 소득으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제가 볼 때 20년 뒤에 땅도 사. 남는 돈도. 그러면 정착할 거 아니냐 확실히. 그러면 많은 청년이 올 수 있지 않냐 해서 제안을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어촌공사가 유인을 20% 가져간다. 네, 저수지. 그걸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농어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죠. 이제 기존에도 농어촌공사가 이런저런 하는 걸로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어쨌든 농어촌공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기업이면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건 이해가 되는 게 농어촌공사 해마다 빚을 4천억씩 져요. 왜 4천억을 지냐면 농수로 우리 물 사용이 공짜잖아요. 전 세계에서 물 사용을 공짜로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를 안 내요. 농민들이 40년 전에 물세 폐지, 수세 폐지 투쟁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는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물을 마음대로 써요. 물세를 안 내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그 문제야.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제도 볼 때 국가가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서 농어촌공사가 자산을 자꾸 매각하고 그리고 기후위기인데 저수지가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저수지 터진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확보할 사실은 국가가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안 줘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 정도는 우리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해를 못 그건 해주시죠.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농산물 생산은 이제 공공재란 말이에요. 농산물 생산. 이게 논쟁하지 말고 동의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 예산이 현실적으로 4천억씩 빵꾸 나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근데 지금 제가 너도 농사 짓는데 네. 근데 저 저수지는 노성에서 저수지는 커요. 거기 만약에 얼마나 크냐면은 저 서산에 있는 간호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500메가와트. 그래서 제가 서산에 그 다음 주에 교육을 갈 때 저 이장님들하고 모아놓고 서산은 어떤 정도냐면 구양리 같이 376개이더라고요. 마을마다 1메가씩 줄 수 있어요. 저수지 하나로. 마을마다 1메가씩. 제품이 상대주셔도. 예. 그럼 이렇게 하자. 좀 적당히 크다면 면에다가 그냥 줘서 면 주민들이 해버리자. 그러니까 아까 도시 살아도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면 도시 살든 농촌 살든 물론 농촌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리고 농촌 사람이 더 유리해야 농촌에 오지요. 똑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좋은 걸 찾았어요. 만약에요. 저수지 같은 게이 저기 판넬을 깔게 되면은 수생식물이나 뭐 이런 그 환경의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까지로는 사실은 수질이 더 좋아져. 왜냐면은 그늘이시니까 그 녹조가 덜 생겨서 수질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 쓰는 파이프가 우리 수도 파이프에 쓰는 거하고 같은 수준의 도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고 예, 그늘이 져서 녹조도 덜 생기고 해서 지금까지로는 생태적으로 나쁘지 않다. 저 질문은 아니고 유의해야 될 점 하나를 내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본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청소업체에서 원래는 친환경 세제 내지는 이거 수상해서 하는 걸 청소할 때 친환경 내지는 그 일반 친환경 비싼 일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제를 센 걸로 한 걸 그 청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기가 죽은 게 그게 악마화가 돼가지고 그게 있어 그런 거를 잘 교육 그런 것도 관리까지도 관리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관리까지도 이제 해서 그게 한 번 터졌는데 한 번이 세게 나왔더라고 기사. 지금 일반 태양광이나 수상 태양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비가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따로 청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비둬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사막이나 다른 나라 경우는 다를 거고 아까 서산 그런 데는 저게 문제야 새똥. 그런 데는 이제 뭐 여러분 저 외국 동영상 보면은 태양광을 장착한 기계가 태양광으로 자기가 가면서 청소를 해. 태양광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면 했는데도 그 사람 누락을 했을 경우가 있고 자기 받았는데 청소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게 태양광의 본질처럼 이렇게 악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되겠어요. 예방. 그런 거는 저희 이제 저기 뭐냐면은 이 태양광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온갖 그게 다 귀에 들어와. 전자파가 있다더라. 태양광은 직류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없거든요. 직류는 전자파가 없어요. 교류만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핸드폰보다 적게 나와. 제가 밑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거든요. 전자파 측정기가. 이제 그런 문제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주도 똑같이 송전탑이 지나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많이 건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4기가 왔던데 앞으로 2050년까지 375기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땅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위로도 가든 많이 가게 될 거예요. 많이 가게 될 건데 저는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 햇빛 소득 마을을 먼저 주자. 자기 동네 전기를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송전탑이 필요한 거지. 저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데 저기 강릉 전기가 수도권 가기 위해서 원주를 지나가는데 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이게 우리 동네 전기를 팔기 위해 필요한 거랑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우리 동네 전봇대 저 송전탑이 하나 사면은 1메가를 주고
한 5개 쓰면 오메가를 주고 쿼터를 줘가지고 기본소득을 20년간 받게 해줘버리자. 그리고 그 동네 전기를 먼저 보내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자파가 있어요. 전자파 워낙 고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전자파가 있고 땅값도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파 있는 부분은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바꾸자. 좀 비용은 올라가는데 전자파는 없어요. 직류. 그래서 그걸로 좀 저희들이 운동을 해서 송전탑도 수용하고 초고압 직류로 바꾸고. 그러면 지금 10년 걸릴 게 1년이면 갈 거 아니냐. 예? 송전탑 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주민들 대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그 개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되나요? 네. 그 ESS 직접 장치가 화재가 많다고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불 하도 많이 나가지고 3단계로 온도 측정 장치를 거기 달아놔가지고 온도가 한 뭐 기준 온도를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관리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3단계로 해서 지금 최근에는 거의 불이 안 나고 제가 아는 어떤 회사가 저 불이 안 나는 ESS를 개발했더라고요. 절연유 속에 아예 담궈버려요. 컨테이너를. 그래서 불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지금 출시가 이제 막 됐는데 비용도 한 20% 싸다 그래요. 왜냐면 구조물이 별로 필요 없대요. 그 ESS 구조물이 배터리 간에 서로 불 안 나가도록 하는 게 대부분의 구조물인데 절연유에 그냥 파워 나가버리면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낮추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인식만 고쳐 놓으면은 아까 부지도 돼, 돈도 돼, 개통도 잘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햇빛 배당 네트워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올해 5월 9일에 만들었어요. 고양이 같은 걸 어떻게 전국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활동가가 한 명씩은 있어야겠다. 그래야 자기 마을을 설명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36,000개의 마을에 한 명씩 만들자.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마을마다 좀 만들어 주시고 시범사업 나오면 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을 먼저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하고 이제 요청을 드리고. 저번 주 다운 받으러 가십니다. 예. 제가 예. 쓰세요. 내년부터 또 법이 하나 시행되는데 전기요금 차등 지역 차등제 그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를 그 발생하는 거에 대한 미리점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도 그 방역 단위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 안에 그 저희도 원전이라든지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점은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것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좀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시는 걸 여쭤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이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좀 역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가 저는 마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변화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시도로 활용해야 도농간에 여태까지 있었던 그 소득 격차나 이런 것도 역전시키면서 이제 농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만 이제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갔는데요. 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이 12,896헥타르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아까 왔던 영농형 태양광으로 깔게 되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제 면적의 30%만 깔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광포화점 때문에 벼가 70%만 수용을 하니까요. 나머지 버리는 빛을 그 발전으로 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 30% 깔면 1년에 만들 수 있는 전기량이 7TW예요. 그 양이 이제 숫자로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전기량은 21TW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철원해서 이론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굳이 용인이라든지 이런 반쪽 클러스터 센터를 보다 지킬 필요가 없이 이제는 이런 유리한 지점으로 아까 얘기했던 전기요금 차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점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적경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이하게 좋아요. 이게 좋지만 아까 얘기했던 주도권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도 이제 농지가 60% 이상은 외지인들이 땅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투자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해버려서 이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예. 결국 땅이 그 주도권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에 거부터 먼저 답을 드릴게요. 이제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제만 풀어버리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요. 아까 농사 짓는 거에 6배, 7배 소득이기 때문에 내 땅이 여기 있다면 내가 당장 농사 지러 오세요. 태양광만 해놓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농사는 요새 한 분이 동네 다 짓잖아요. 여기 왜 젊으신 거 보니까 이런 분 몇 명이 다 짓거든요. 어르신들 물고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 지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영농형 태양광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해결책이 있다. 마을에 커터 방식으로 주자. 마을 공동체에 1메가와트 커터를 주면은 이제 개인당 전업농에게 100kW 상한으로 하고, 그 개인에게 100kW 상한으로 하고, 그 전업농이 한 4-5분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유 사용량 기준, 뭐 농사용 전기 사용량 기준, 농지 규모 이런 것들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쿼터 안에서 1메가를 주자. 그 마을이 잘했다. 아주 싸움도 안 나고 마을 사람들 모두 갈라쓰고, 그러면은 또 쿼터를 더 주자. 2메가를 2단계. 그러니까 잘하는 마을은 계속 늘려주고 못하는 마을은 땡. 그리고 이제 아까 개인별로 쿼터를 줘도 내가 100kW 상한을 했다. 아마 대부분 상한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제하고 순이익에서 20%는 마을에 무조건 낸다. 왜냐면 태양 안 하는 분들한테도 아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들었으면은 나는 농사 안 짓지만 맨날 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에서 규제되면서 공동체 이익과 합쳐지도록 디자인을 하자. 저는 그게 대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풀려고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조만간 영농형 토론회를 저희가 이제 개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똑같은 고민을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대안은 그걸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땅만 사면 농민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서류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을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는 전기요금 차등요금제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낮에 태양광이 막 쏟아지잖아요. 막 커테일 들어가고 버려야 되고 할 때는 마이너스 요금제예요. 그래서 아까 11시부터 2시 사이에 내가 10,000원어치 전기를 썼어. 그럼 내가 한 잔에 10,000원 내야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어치 전기를 쓰면 10,000원을 한 잔에 받아야 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때 전기 쓰는 거야. 세탁기도 그때 돌아가고, 자동차도 그때 충전되고, 핸드폰도 그때 충전되고, 다 그때 전기가 돌아가는데, 야 그럼 내가 기다리다 못 껐냐? 그게 아니고 AI가 하는 거야. AI가. 내가 요금제 한낮 마이너스 요금제 내가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기는 꽂혀 있는데 그 시간에 돌아가는 거야. AI가 알고리즘.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핸드폰 요금제하고 똑같아요. 요금제 다 다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전기요금 다 달라. 요금제에 따라서. 나는 전기차 요금제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옥토퍼스에 전기차 요금제 상품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루 6시간 콘센트에 꽂아놓는 거야. 하루 6시간. 밤에 꽂아놓든지 새벽에 나는 하루에 6시간만 꽂아놓으면은 그 회사가 이걸 배터리로 쓰는 거야. ESS로. 전기료 쌀 때 충전했다가 비싸게 팔 때 지가 회사에서 여기 지금 78kW인데 충전 꽂았어. 딱 떠. 그때부터 막 여기에 100kW 여유가 있으니까 집어넣었다가 비쌀 때
뭐 팔고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먹고 자면 나는 1년간 19,000km에 대한 내 전기차 요금을 무료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5시간 먹고 자랐어. 4시간. 그러면 이 사람 과태료를 물어요. 우리도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알뜰 요금제를 했는데 초과하면 더 비싸게 물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은 수지를 맞추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기존에 내는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차등 요금제예요. 요금이 실시간으로 이제 변동하는 건데, 이렇게 요금제를 바꿔야 개통이 생겨요. 요게 이제 과학적으로 제일 낮을 때와 제일 비쌀 때가 2배 차이가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머리 좋은 분은 집에 ESS를 자기가 사. 이게 이익이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충전,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 ESS에 투자를 해서 쌀 때 충전했다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돼야 돼. 이게 한전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나 하는 사람 다 얘기야. 유럽이 다 이렇게 하고, 미국이 이렇게 하고, 세계가 이렇게 가는데 한전은 왜 이렇게 안 가냐. 한전이 이렇게 가면은 한전이 금방 적자가 더 커져요. 왜냐면 한전은 이런 시스템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고, 그냥 석탄 활력 전화해가지고 야 내려라 올려라 스위치 이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지금 방금 같은 요금제는 인터넷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에 의해서 많은 5,200만 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5,200만 명이 전기 썼다가 보냈다가 막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우리 개통망에 여유가 생겨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송전 밀도가 세계에서 아주 높은 나라거든요. 왜냐면 땅이 좁지, 산이 있지, 산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밀도가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가 전봇대 전기줄이 세계적으로 거의 뭐 1, 2등으로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근데 왜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50%인데도 정전 안 되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10%도 안 되는데 안 돌아가느냐. 요금제가 우리는 그런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차등 요금제의 요금 격차를 벌릴수록 기업이 이제 오는 거지. 이제 아까 이제 결론이 왔는데 30원이냐 50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원만 낮춰주면. 이제 구양리는 앞으로 이 구양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구양리 마을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구양리 요금제를 만들려고 해요. 구양리 사람들은 아까 영국 옥토퍼스처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낮에 전기 싸면 무료로 해주고 마이너스로 해주려고. 왜냐면 우리 전기가 많으니까. 어차피 전기 우리 거의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소득으로 한 3메가는 주고 나머지 2메가는 전기를 낮추는 데 쓰려고. 그럼 구양리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로 바꾸지 말아 그래도 바꾸는 거지. 전기 트랙터로 바꾸지 말아 그래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알아서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차이가 거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차후에라도 그거를 좀 조정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1, 2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재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한전이 막 엄청 이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전은 이렇게 바뀌면 적자가 더 커지거든. 그래서 이제 뭐 나라가 살려면 그렇게 해도 어차피 한전은 국가 기업이니까 적자도 어차피 국가가 또 하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변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압 직류, 네, 고압 사실 그게 교류랑 이거 할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중첩이 돼가지고 이게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많은 소치나 이런 것을 다시 재배치를 하거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아까 고압 직류라고 초고압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지금 당장의 시행이 가능한 거지? 좀 멀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네, 지금 가평에서 저로 가는 게 초고압 직류로 갑니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고 정부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해저 케이블도 초고압 직류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데
많이 쓸수록 소과학으로 많이 바꿀수록 비용이 매년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독일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다 지중화를 결정했어요. 지중화를 하면 5배 정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잖아. 더 많이 들겠지. 독일은 평지인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좀 현실성이 어렵다고 보고, 저는 산으로, 사람들이 안 사는 산으로 가잖아요. 산으로 가는데 초고압 직류로 바꾸고, 아까 같이 개통연금, 개통소득, 그러니까 송전망이 지나가는 그 햇빛소득 마을을 먼저 커터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산으로 갔던 거는 그걸 선로로 해야 돼, 교류 선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만약에 그냥 도로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하로 가면 사실은 돈이 더 들어요. 5배. 돈이 더 들긴 하죠. 5배 들고, 상보다는 가공선로로 뭐 직류로 가면 한 2배 정도 들고. 둘 다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같이 막 8년, 10년씩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현행대로 하면은 8년, 10년씩 걸리니까. 네, 저기 잠깐만,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좀 보고 드리고 오히려 이제 강원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좀 스스로 이제 좀 뭐 조직을 만들고 2차 간다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십시오. 제가 지금 강원 준비위원장으로 이천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교육은 진행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민원 같은 경우에도 행정 쪽에서 먼저 교육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11월 달 제가 말씀을 보고는 드렸지만은 그 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는 이제 이번 11월 달에 시도별 이제 이 통장 그 개발위원장 워크샵이 이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차피 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이 양반이 제대로 해줄까 하는 의문을 제시는 했는데, 그 위원장 쪽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육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위에서도 그거 괜찮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 되면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12월 중에 이 통장 그 개발위원장 이런 교육이 워크숍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한번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제 내년 2026년 지방 대선 지선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 지금 이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또 저기 선거 공약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아마 저번에 저기 그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아마 조금 언급을 하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선거 공약을 써야 되겠다. 그 말씀도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전기 사업자가 돼서 이 지방에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도로 방풍벽이나 중앙분리대나 덧사면에 아니면 이제 시 군유지에 설치하는 전기 모든 것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같은 데 쓰는 전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기사업자가 돼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우리 영농형 태양광하고는 조금 벗어난 거죠. 이게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조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표준안 제시를 지금 여기 2026년 선거 관련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관련을 아마 저 표준안을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지원을 하는 절차에서 저번에 교육 때 말씀하셨던 그 평가표 있잖아요. 마을을 지원하는 그 평가에 그것을 한번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 우리 뭐 카톡방 개설한다든가 하면은 그게 한번 같이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질문 사항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끝나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의견은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왜냐면 다른 분들도 계속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지금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아마 좀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던 그 저기 개통 관련 해결 있잖아요. 이 개통 해결을 꼭 저기 주민 서명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책임을 주민들한테 미루면서 이거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성 확보를 하더라도 좀 위에서 공통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그냥 지금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그 이야기까지 하고, 왜냐면 또 1시간 많이 넘어서 제가 보기엔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일단 박수로 교육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간담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나 핵심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제 보고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거는 중앙에서 다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또는 방역별, 시군별로 조건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전화번호 적어주셨으니까 또는 이제 명함을 확실히 주고 남겨두고 가시면 제가 일단은 임시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오늘 자료나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국회 토론회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있고 그래서 그거 먼저 공유를 드리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뭐 다음에 두 번째 간담회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점은 그 햇빛 소득마을 시범사업이 발표할 때쯤에 해서 모여가지고 그때는 구체적 그 시범사 계획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에 그러면 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뭔가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하실 날이도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마을 공동체 재생에너지 지원 조례 표준안도 이제 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뭐 인허가에서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혹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아까 이제 대략은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그것만 짧게 답변하고, 어떻게 저희 그래도 모였는데 사진을 하나 찍고 마치는 걸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사항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일일이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저도 이제 처음 뵈니까 알 수는 없지만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골고루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빠짐없이. 물론 강릉하고 몇 군데는 안 보이시던데 어쨌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의 대부분 시군 단위에서는 참여를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분들만 좀 잘 네트워킹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핵심적으로 강은 네트워크를 좀 출범을 뭐 이런 공동대표하고 아니면 뭔가 좀 중간에 간사든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도 끊기도 하고 그런 건 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네. 그 지금 오늘 설명 앞부분을 좀 못 들어서 제가 단체에 대한 소개 좀 못 들었는데, 이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는 그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이런 식의 그 햇빛 발전을 하는 걸 도와주고 뭐 이런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법인화를 추진해서 곧 사단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아직은 사단법인 아니고 그다음에 네, 곧 될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제 방향성들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강제성을 띠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쪽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뭐 저희가 뭐 행정조직도 아니고 오신 분들이 뭐 그런 게 이 아니니까.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네. 이미 햇빛 발전과 관련해서 사설 기업에서 이렇게 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10년 전쯤에도 그 정치권에서도 이걸 가지고 협동조합으로 햇빛 발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차례 네네.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다른 그 업체들과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나? 그거는 그 예를 들면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분들도 예를 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저희가 개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서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결과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도 해야 되고 후속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뭐 햇빛 발전소든 뭐 관련된 시공업체든 어쨌든 다 힘을 모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재는 100개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전국의 농촌 지역이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비전은
모든 농촌 마을에 그리고 도시형 모델까지, 왜냐면 도시도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가 식량과 에너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오히려 반대로 그 업체들이 붙어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좀 돼요. 아, 네네.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잘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을 중심 공동체들과 그런 예를 들면 햇빛 에너지 관련된 리더들을 저희 또 이제 중앙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군 단위, 광역 단위에서 저희가 아마 강사단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곧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별로 마을 리더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시범사 준비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스포트 해드리고 자체적으로 또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시군 강연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강연 단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쨌든 준비위 형태든 한 차례 이상 한 데가 이제 전국이 제일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 얼마 전에 간담회 했고, 서울도 약간 도시형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강원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후에 계속 경기도 뭐 등등 계속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약간 중간보다는 빨리 지금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전체.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이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거니까. 예. 다 같이 나오셔서 여기서 찍을까? 그렇게 하시죠. 여기 최재형 위원님 가운데 여기 앉아주시고요.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밀착. 저는 그 교육 햇빛배당 전문네트워크에서 교육 홍보 맡고 있는 오공성이고요. 뒷줄에 이렇게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우리 농업, 무슨 농업? 우리 농업 구독하시고 들어보시면 거기에 최재강 위원장 포함해서 좀 그런 내용 관련 컨텐츠 많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일단은 그냥 가장 편하게 치겠습니다. 배경음악 좋고요. 누가 또 화이팅 같은 거 좀 해주세요. 김덕래 예? 힘내자, 화이팅. 맨날 싸우자는 예, 우리 김덕래 위원장님이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강원 네트워크 힘내자. 네. 아리아리. 다음 동영상 버전입니다. 동영상 버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원 네트워크 아리아리. 네, 이걸 발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